안녕하세요. 백세 동사무소입니다. 무임승차 제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죠. 오늘은 저희 동네 어르신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무임승차 제도가 어떻게 우리 삶에 닿아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영수님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서 제도의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느껴보시죠. 서울 사는 김영수. 올해로 70살 먹었지. 내가 이렇게 꼬박꼬박 종로에 나가는 이유? 그야 종로이가 뒷골목 찻집에서 친구들이랑 장기 한판 두는 재미로 사는 거니까. 근데 요즘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져. 며칠 전 지하철에서 들었지. 이제 무임승차 없어진대. 어르신들도 돈 내야 한대.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 내가 이 나이에 내 돈 주고 지하철을 타게 될 줄이야. 나한텐 당연했던 거야. 지하철 탈 때 무임승차 카드 툭 찍고 지나가며 그래도 나라가 이런 건 해주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진다니까. 괜히 마음이 헛헛하고 좀 서운해. 그날 저녁 집에 와서 TV를 틀었지. 서울시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허참 진짜였구나.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교통정책 설명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 괜히 가슴이 답답해서 나도 한번 가봤지. 근데 거기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무임승차 자체를 없애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100% 무료에서 정액제나 할인제로 바꾸자는 논의 중입니다. 들면 월 1만 원 내고 무제한 이용하는 방식 같은 거지. 내가 그랬어. 그럼 노인들한테는 너무 큰 부담 아닙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맞습니다.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 중이고 저소득층에는 더 큰 지원을 함께 검토 중입니다. 그러더니 막 수치를 설명하더라고. 서울시 교통공사가 매년 적자 본다는 얘긴 들었지만 1조 원 가까운 부담이 생긴다니. 그중 무임승차 어르신들이 16%라고 하대. 듣고 있던 옆자리 어르신이 그러더라. 우리가 평생 세금 내고 살았는데 이 정도 혜택도 못 받는 게 말이 돼? 그러자 다른 분이 말했지. 나라 사정도 생각해야지. 부자들 탈세나 먼저 막아야지. 왜 우리 같은 사람들부터 손대? 그 말 들으면서 나도 생각에 잠겼어. 나 이 제도 덕분에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병원도 다니는데 이 혜택이 사라지면 내가 과연 집 밖을 나설까? 그날 저녁 내 손녀가 묻더라. 할아버지, 지하철 이제 공짜 아니래. 할아버지도 돈 내야 돼요? 그래도 나라가 어렵다니. 좀 도와야지. 근데 너무 갑자기 그러면 서운하지. 며칠 뒤 서울시가 시민 설문조사를 한다길래 나도 참여했어. 적당한 금액은 월 5천 원에서 1만 원 사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밖에 나갈 수 있는 길만은 막지 말아주세요. 우리 김영수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죠? 이 무임승차 제도 정말 어르신들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무임승차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현재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무임승차 제도는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하철과 일부 시내버스의 요금을 면제해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시행 중이고요. 버스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하철 무임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 제도가 도입된 건 1984년, 벌써 40년 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5%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8%를 넘어섰고 2035년이면
30%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용자는 급증하는데 재정은 버티기 어렵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만 약 4천억 원, 전체 적자 1조 원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어르신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정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복지를 유지하되 지속 가능하게 바꾸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분담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정액제 전환안, 즉 무조건 무료 대신 매달 소액만 내고 무제한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월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을 내면 지하철은 무제한 이용 가능. 저소득층 어르신은 기존처럼 무임 유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비혼잡 시간대엔 추가 할인 제공.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서울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정액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전국 주요 도시도 동참할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나 대상, 시행 시점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논의 중이라 변동 여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르신들께서 내가 꼭 정액권을 사야 하나요? 하고 물으시는데요.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무임승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겐 정액제를 선택으로 추가하겠다는 방향이에요. 한마디로 기존 무임 혜택 더 자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정액제 도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변화는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는 거예요. 지자체마다 시범 운영을 거쳐서 문제가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살핀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건 이제 외출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잖아요. 하지만 이 제도의 개편 방향은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자주 편하게 외출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가까워요. 실제로 서울시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정액제가 도입돼도 수긍할 수 있다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다수의 어르신이 월 5천 원에서 1만 원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셨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게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누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김영수님의 이야기처럼 무임승차 제도는 단순히 교통비를 아끼는 문제 그 이상이에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창구가 되기도 하죠. 이번엔 서울 밖 전국 어르신들께 이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대구에 거주 중이신 72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대구에서 혼자 살아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은 서울에 있어요. 매일 아침 9시면 버스 타고 동네 경로당에 가요. 무임승차가 없었으면 나 못 갔어요. 버스비 아끼려고 걷다가 넘어지기도 했고. 근데 얼마 전 신문 보니까 정액제 도입한다는 말이 있어서 처음엔 깜짝 놀랐죠. 이제 돈 내라는 건가 싶어서요. 근데 복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계속 무료 이용 가능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참 안도했어요. 아직은 나도 외출하고 사람도 만나고 싶거든요. 이순자 할머니처럼 홀몸 어르신들의 경우 교통이 끊기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액제 도입 시에도 저소득층과 홀몸 노인에겐 무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중히 접근하고 있어요. 전북 군산 75세 이대박 어르신의 이야기.
나는 시골 사는데 병원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돼. 근데 요즘은 농촌 버스도 없어지고 있어. 무임승차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 차라리 농촌에도 지하철처럼 정액제가 있으면 좋겠어. 아예 요금 내는 대신 병원도 갈 수 있게 차량 지원 같은 것도 해주고, 그리고 하나 바라는 건 변경하려면 미리미리 설명해라도 열어줬으면 좋겠어. 뉴스로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이대박 어르신처럼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교통 자체의 접근성이 도시보다 훨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정액제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교통복지를 고민 중입니다.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셔틀, 군단위 순환버스의 무임 적용 확대, 의료교통지원제도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부산 69세 최명자 할머니의 이야기. 나는 솔직히 정액제 찬성이에요. 맨날 공짜로만 다니니까 가끔은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 한 달에 10,000원이면 커피 2잔 값인데 그 정도는 내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이죠. 이왕 바꾸려면 경로우대라는 인식이 노인은 사회의 짐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자존심 있거든요. 정말 뭉클한 말씀이죠. 무임승차 제도는 그 자체로 복지일 뿐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의 존중과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방향이 필요한 거고요. 자, 지금까지 들려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어르신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사회 안에 있고 싶다. 사람도 만나고 싶고 건강도 챙기고 싶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교통이다. 이 제도의 변화는 어르신들의 외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회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복지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공짜가 아닌 필요한 사람에겐 계속 무임을 유지하고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겐 정액권이라는 선택을 주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새로운 교통복지의 모습입니다. 먼저 정액제라는 말이 낯설죠? 쉽게 말하면 월 일정 금액을 내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월 1만 원을 내면 하루 몇 번이든 타도 추가 요금은 없어요.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정액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저소득층과 일반층을 나누어 저소득층은 기존 무임승차 유지, 일반층은 월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 정액권을 구매해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시범 사업 결과 어르신들의 외출 빈도가 크게 줄지 않고 복지관, 병원, 시장 등 일상생활 공간 이동이 원활하다고 평가받았어요. 물론 일부 어르신들은 갑자기 돈 내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제도가 혼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몇몇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시범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이에요.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정액제 금액과 지원 대상을 조정 중이고요. 전국적으로는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또는 맞춤형 무임승차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늘리고 정책 효과와 어르신들의 부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에요. 중요한 점은 저소득층과 교통약자는 계속해서 무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한 정액제 도입 시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동 편의가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런 제도 변경은 정부 예산, 지자체 재정 상황, 교통공사 운영 여건에 따라 조금씩 조정될 수 있으니 어르신들께서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우리 100세 동사무소도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식 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제도와 관련된 교통비 지원 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외출도 자주 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